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청와대가 있는 3호선 경복궁역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죠. 참 나쁜 사람이라며 좌천을 당했던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이 30년 공직 생활을 끝낸 지 1년 만에 아주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네, 정치권의 자세한 이야기는요. 한우섭 전 청와대 선임국장 보도본부 이남희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인사도 이런 깜짝 인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이 딱 찍어가지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냈던 인사가 차관급 인사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온 거거든요. 네, 한때 그 왕차관이라고 불리던 김종 전 차관의 자리에 노태강 전 국장이 화려하게 1년 보니까 그 공직을 그만두고 1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겁니다. 노태강 차관은 과거 2013년에요. 정유라 씨가 승마대에서 2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판정 시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태강 당시 국장은 아주 공평하게 네. 그 승마협회 감사보고를 쓰면서 또 그 최순실 씨 측근 인사들의 문제점 또 반대편 문제점 여러 가지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올렸는데 최순실 씨 측도 비판을 했죠.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콕 찍힌 거죠. 그 이후에요. 이제 그 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또 좌천을 당했는데 거기서는 또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던 프랑스 관련 전시가 있었는데 이건 좀 상업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가 그분 아직도 계시나요? 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결국은 공직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제2차관으로 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최순실이라는 그렇죠. 존재가 알려지기도 전에 한참 전에 이 승마협회 최순실 관련 파벌을 없애야 된다고 보고를 했던 게 바로 노태강 그렇죠. 국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난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증인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수첩을 보시고는 제 이름과 진재수 과장 이름을 직접 검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네, 청문회에서 저 발언도 화제가 됐는데 제 눈에는요.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네.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관이 된 노태강 당시 그 전 체육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그 두 분이 아마 이런 상황까지 예견을 하고 청문회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민들한테는 이제 주는 어떤 신호, 이 시그널 같은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그 인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다 이런 신호를 확실히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도 어디에 줄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 있게 일을 해야 한다는 어떤 문화가 좀 자리 잡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소신대로 일이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코드 인사가 아니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국장급이었다. 근데 물론 4년 전이긴 하지만 이게 차관으로 승진한 것은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국민의당 논평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국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노태강 국장은 이미 그 동기들은 이미 다 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차관으로서 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왜냐하면 국장에서 차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논평은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저렇게 전임 정부에서 내쳤던 사람을 이번 정부에서 발탁하는 인사.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현재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사인이 뭐냐? 즉 뭐냐면 나한테 줄 서면 출세할 수 있다는 사인이냐? 아니면 정말 아까 한 국장도 이야기했지만 공직사회에서 정말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예를 들어서 제대로 출세시키는, 제대로 승진시키는 그런 사인이냐? 이 두 가지 이제 어떤 갈림길이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현재까지로 볼 때는 정말 불편하고 부당한 어떤 이 지시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제대로 공무원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진의 기회를 주겠다. 저는 이런 사인들을 일단 익혀집니다. 근데 자칫 이게 이제 운영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다 눈치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자칫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럼 현 정부의 핵심 인사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를 한다.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청와대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거기에 저는 갈림길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하는 인사에서
정말 청와대가 제대로 이런 그 정말 공무원을 잘한 사람을 그 공무원 사회에서가 존경받는 사람을 정말 승진시키는가.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답을 찾아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인사만은 일단은 저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 앞으로 아마 청와대가 하는 인사에서 과연 정말 공무원 제대로 한 사람을 승진시키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알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자가 인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조직에 주는 신호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비출 수가 있는데 지금 노태강 차관 같은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네. 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대변인이 밝혔죠. 그렇습니다. 또 체육계 오래 많이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지금 평창올림픽 준비가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도 바로 노태강 차관의 어떤 인선 배경에 대해서 책 분야 정통 관료 출신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할 적임자라고 소개를 했고요. 오늘 채널A 취재진이 노태강 차관과 통화를 해봤는데 그 본인도 갑자기 얘기를 듣고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이번 임명이요? 그렇죠. 네. 본인이 이렇게 차관이 될 걸 상상도 못해서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아마 본인도 굉장히 또 책임감 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또 일을 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노태강 국장이 체육 분야의 전문가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독일문화 원장을 하시면서 홍보 분야에서 상당한 이제 실적도 있었고 네. 좀 평가를 좀 받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물어봤는데 조직 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이런 신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특혜다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좀 약간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게 이분이 이제 행시 27기인데 김동연 장관 같은 경우에 그 행시 26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고 거기다가 이 2013년에 좌천됐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계속 직무를 했다면 차관보 승진이라든가 가능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이 노태강 차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의외의 인사 스타일이 보여진 사례가 전에도 있었는데 당장 임명 소식 듣고도 이분 떠올렸을 수도 있었을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013년도 여주지청장 시절에 이제 인터뷰 국회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인데 사실은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러니까 임명이 됐을 때에도 사실은 청와대 기자들이 하면서 탄성을 낼 정도로 이렇게 의외의 인사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검사장도 안 된 분을 사실 검사장도 안 돼서 이제 좌천대 갔지 않아요. 여주지청으로 좌천대 갔는데 사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이 고검장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단계를 띄어서 검사장 승진을 시켜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검장장으로 이제 격하시키면서 그렇게 임명을 했단 말이죠. 사실 이제 윤석열 지검장은 사시가 1차 시험을 붙고 9년 뒤에 2차 시험, 3차 시험 붙어서 사실 나이는 많습니다. 동기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기수면에서 본다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 기수가 더 앞서요. 사실 차장검사들이. 그러면서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죠. 그렇지만 이제 검찰 내에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을 뭔가 개혁해야 되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사실 좌천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특검에서 상당히 성과를 올렸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발탁 인사에 올린 것이죠.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태강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공직사회에 상당히 충격을 주는 수 있는 인사인데 그래도 이제 그 두 분들이 나름대로 그 사회 내에서는 좀 인정받고 그다음 실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인품에서는 인정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저항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렇게 또 파격을 하다 보면 또 공직사회가 흐트러질 수가 있고 또 그분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할 경우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까지 인사로 볼 때는 좀 일단 개혁성과 함께 그래도 조직의 안정성을 같이 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중에 하나가 로 꼽히는 것 같아요. 이 파격, 그 개혁을 염두에 둔 파격인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런 파격 인사도 있었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후보 시절에 대선 캠프 시절에도 저 사람 어떻게 발탁을 했지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맞습니다. 인사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임수정 앵커 옆에 지금 그 면면이 준비가 되어 네. 있는데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64 37기로 동기인데 그때 이제 승진은 되지 않았었고 물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수 측 인사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니까
왜 그러느냐 이러고 여러 가지 뭐 댓글들도 달렸다고 하는데 어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안보 불안 이미지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본인이 이렇게 캠프에서 떠나기는 했지만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요. 두 번째 인물이죠. 바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뭐 박근혜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정윤회 묵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러나게 됐죠. 그때 갑자기 허를 찌르면서 문재인 후보가 바로 조응천 의원을 발탁을 하고 민주당의 영입을 시도하면서 그때도 허를 찌르는 인사다 이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인물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때 마지막에는 결별을 하기는 했지만 박근혜 자신과 그 대선에서 겨뤘던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바로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을 본인이 그 총선을 앞두고 모시고 와서 또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이끌기도 해서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로 허를 찌르는 그리고 적진에 있는 인사도 과감히 영입하는 그런 인선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네 분 가운데 다른 사람 몰라도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이 조응천 의원을 문재인 캠프에서 영입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때 이제 조응천 전 의원이 전 비서관이었죠. 네. 이제 사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왜냐하면 변호사 업무도 못 하고 하니까 뭘 했냐면 홍대 앞에서 이제 횟집을 했습니다. 수산물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양정철 전 비서관이라고 있죠. 그 문재인 핵심에서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문재인 당시 그 전 대표가 갑니다. 그 집에. 그래서 조응천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몇 번씩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독을 해서 조응천 전 비서관이 결국은 영입에 성공하게 된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청와대에 있어 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조응천을 데려오면 정말 적진에서 어떤 면에서 핵심 정보를 표현해 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중요한 무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현실화됐고 그러면서 본다면 조응천 전 비서관의 영입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영입하는데 상당한 공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우석 국장께서는 청와대에서 실제로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같이 근무했던 동지가 어느 날 갑자기 상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걸 평가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조응천 비서관이기 때문에 파장이 컸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기강 비서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 있었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감찰을 하는 데다가 그 인사검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친인척들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감히 정권 핵심부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파괴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영입이나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경우에 뭔가 우리의 어떤 이미지를 보강하는, 지금 아까 이제 안보 이미지를 보강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해서 경제민주화라는 이미지를 확 보강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일종의 지지층의 확산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지층을 확산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로는 결국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적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 속에 고급 정보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그 싸움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응천만한 사람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의 한 수였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시간이 참 빨라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그래도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좀 소통하는 행보, 좀 열린 행보, 이런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제도 뭐 직원들 식당을 뭐 깜짝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방문했는데 오늘 이게 지금 뒤늦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민 이관,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냥 식사하는 그 식당에 깜짝 방문한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뭐 이정도 비서관 또 임종석 실장하고요 같이 밥 직접 떠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물론 이 예산 같은 거 알뜰하게 써야 되지만 후생 복지 같은 것들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제가 저기 있던 한 분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좀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메뉴가 어제는 짜장밥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짜장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또 깜짝 방문해서 직원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들었다고 하는데, 옆에서 지금 밥 먹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이는데, 어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굉장히 피곤해서 빨리 밥 먹고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 문 대통령 딱 만나서 어제 1시간 동안 또 산책까지 같이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여전히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남희 차장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지율 이제 어제 또 그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취임 한 달 맞은 지지율인데 지지율 82%가 잘하고 그러니까 있다. 6월 첫째 주에는 84%에서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둘째 주에는 네. 여전히 80%가 넘는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취임 한 달 수준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지금 높은 수치라고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높은 평가가 나오는 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처럼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좀 격이 없는 소통 행보 같은 것들이 화제가 됐고요.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가 그 60 행사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유가족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는다거나 6월 6일 날 현충일 때도 보면은 몸이 불편한 유공자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이렇게 네. 증서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좀 몸을 낮추고 겸손한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과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노력이죠. 보여주는 예. 것도 아마도 이제 좀 긍정 평가를 받는 좀 높은 이유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항상 이제 후보 시절에 대통합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대 평가상 그렇게 조금 잘하고 있다는 게 더 우세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이미지 면에서 좀 이미지 메이킹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또 이런 시선도 있고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일단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은 참 운이 좋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물론 실력도 있지만 그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실 이제 넘어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 인식으로 많이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소통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하나라도 하면 다 비교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하나를 하면 각광받게 되고 비교가 되고 잘하는 것처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가 사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상당히 안 좋다가 올해 들어서 경제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코스피도 뭐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세계 경제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조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시련기가 결국 이제 통합과 협치의 문제거든요. 결국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다음에 사드 문제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협치와 통합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가니까 따라와라라는 것은 그런 협치와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협치와 통합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지분과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했으니까 괜찮은 인사다. 좀 흠이 있지만 해야 줘라. 이 대통령이 그런 일조 수행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옳은 인사니까 그냥 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버리면 사실 이게 깨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공행진에 대한 하는 그 지지율이 어떤 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하면 상당히 이제 고정되겠지만 그렇지만 또 실망이 또 하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과 협치 행보가 어떤 면에서 좀 제도화되느냐 그 실제 효과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좀 안착되느냐는 게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계기점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저 부분이 궁금한데 지지율이 높으면 일단은 뭐 든든은 하겠지만 기대가 높으면 또 실망도 큰 법인데요. 정권 초에 저 정도의 지지율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거 독입니까? 약입니까? 일단 뭐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만큼 지지율이 높다는 건 기대가 크다는 거고 기대가 크면 작은 바늘구멍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통령이 잘하는 측면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30일밖에 안 지났고 그래서 아직은 허니문이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그 기조와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경험을 잘 학습했어요. 그래서 초기 대통령 PI라고 할죠.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 탈권위, 소통 행보. 그러나 아직은 그 컨텐츠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컨텐츠로 이제 외화된 게 첫 번째로 인사인데 인사와 관련해서 처음에 인사 형식, 인사 행태와 관련해서 상당한 파격이다라고 평가를 해줬어요. 뭐 강경화 후보자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 인사의 구체적 컨텐츠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뭐 그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처음에 비정규직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었지만 제게나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이거 현장 실정이 안 맞다 이러면 우리 다 망하는 거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드와 관련해서 어쨌든 미국이라든가 그 보수층을 비롯해서 전문가들 내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은 판단하기 좀 이르다. 그러니까 쾌조의 스타트지만 판단하기 이르고 결국은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결국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건 국회고 이 국회에서 말뿐인 협치, 말뿐인 소통이 아니라 모양새 갖추고 밥 한 번 먹고 찾아가고 이게 아니라 무릎을 맞대고 정말 앉아가지고 국회 표류, 국정 표류가 안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들 얘기 듣고 타협할 수 있으면 타협하고 과감하게 선물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국정을 풀어나가는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화면에 여러 차례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그 한국갤럽이 조사한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보면 인사 같은 경우에도 긍정평가의 상위권에 있는 경우가 있지만 부정평가에도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약 실천이 긍정평가의 그 요소가 되는 반면에 그게 부정평가에서는 과도한 개혁이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중부 보수 지지층의 또 생각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비판이 엇갈리는 걸 거고요. 또 인사 부분에서는 기대치가 높은 측면도 있어요. 그대로 공직 5대 그 문제되는 것들은 배제하겠다 원칙을 내세웠는데 그것을 또 뭔가 말을 맞추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판도 나와서 이거는 또 본인을 지지했던 층과 또 지지하지 않았던 층을 양쪽을 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좀 고민도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총점은 여전히 80점이 넘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여가 어느 정도 숫자로 저희가 정확히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여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가 유공자의 유족분들, 보훈단체 회장님들, 안녕하세요. 청와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보훈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가장 강한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모든 애국자분들께 마음의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호남특보라는 별명을 가졌고요.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소탈한 행보 때문에 대통령 자체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드는 그 인물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결혼 잘하시고 지금 이 하는 걸 보면 사실 이제 어머니와 같은 역할들 챙기고 다독거려주고 위로를 주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역할들을 사실 김정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보통 퍼스트 레이디들이 보면 이제 한복 입고 뭐 이렇게 좀 좋은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친근한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또 저는 하나하나의 행동 자체가 보면 정말 격식이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 입방아 올리기를 좋아하거든요. 대통령이 부인다 그러면 뭐 옷이 어떻다, 어디 메이커냐 뭐 등등한데 사실 이제 있는 그대로의 생활을 뭐 직접 본인이 그냥 카트 끌기도 하고 짐 들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 만나서 포옹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딱딱한 측면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80% 이 인기에는 제가 볼 때 거의 50% 이상은 아마 김정숙 여사가 정말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본다면 참 김정숙 여사 효과를 초기에 굉장히 톡톡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 80%의 지지율 중에서 50%의 기여.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현종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